지난주 정부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각 당의 지도부 선거도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와 분석과 전망 살펴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정부 개각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인사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예,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래전부터 대권 도전 의사를 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직에서 면직을 해서 대권 도전의 기회를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또 청와대에 대한 민심이 그리 좋지 않음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심에 대응해서 뭔가 새로운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에 부합해야겠다, 이런 필요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까지는 방역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성공을 해왔지만 백신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뭔가 좀 새로운 조직 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1년이 남아 있는데 이 1년 동안을 안정적인 관료들과 함께 마지막 임기 1년을 차분히 잘 정리하겠다, 이런 뜻이 숨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의외로 받아들여지는 게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예요. 네. 이게 국회 소통 창구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보통은 중진 의원을 앉히는 게 관례였는데 이 관례를 깨고 초선을 지냈던 지금 원외에 있는 이철희 전 의원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상의 경우에는 야당과 소통력, 협상력이 좋은 집권 여당의 핵심 중진 의원을 앉히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심을 뜯어보니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좋지 않음이 결국은 발견됐고, 그렇다면 기존의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전국과 국민들의 마음을 분석,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그런 내용을 보고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그런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새 인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런 새 인물 중에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철희 전 의원이다, 이렇게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 판단을 하고 이철희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것 같습니다. 이철희 전 의원이 노라고 할 때는 하겠다 이야기를 해서 민심을 얼마나 잘 소통하는 창구로 역할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민주당의 쇄신 방향이 당심이냐 민심이냐를 두고 갈팡질팡한다고 했었는데 네. 원내대표 선거를 했는데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네. 이 결과를 두고 민심보다 당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 결국 그래서 민주당의 쇄신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민심이냐 당심이냐 이런 거창한 문제 이전에 현실적으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윤호중 사무총장이 깊이 공천의 어떤 실무 핵심으로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런저런 인연으로 아마 윤호중 의원하고 좀 엮여 있을 어떤 마음의 빚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 전 장관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현 정부의 어떤 정책 드라이브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전원이 같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선거 참패 이후에 새로운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일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냈었던 목소리가 틀렸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는 한은 기존의 목소리 그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추진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윤호중 이번에 원내대표 당선되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민심이냐 당심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간단하게 본다면 당심이 한동안 그냥 유지돼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 안팎에서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게 그래서 사실인데 윤호중 대표 당선이 앞으로 있을 당 대표 선거 그리고 대선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판단들이 있어요. 일단 당대표 선거는 사실은 뭐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세 분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사실은 분명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국 사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당내에 복잡한 또 시끄러운 문제가 있을 때 민주당 전원이 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당대표 경선 과정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당심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선거 이제 후보 선출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 이외에는 지금 뚜렷하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당심 민심을 가리지 않고 그냥 큰 틀에 흘러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이게 대선 후보를 많이 좀 캠페인하기 위해서 여러 후보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상황 변화를 극적으로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호중 대표가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 빠져나간 자리에. 네. 그러면서 또 원구성을 다시 하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 가능한 얘기인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법사위원장 또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분배는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걸 요구는 하고 있지만 강하게 요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민주당이 그냥 알아서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도 민주당에게 물겠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요구 정도 그냥 가볍게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사위원장 그대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자리도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7개 정도 상임위원장을 빼기 위해서는 기존 상임위원장들이 사표를 내고 양보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어느 상임위를 양보할 것이냐 그럼 내부적으로 조정이 안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부분은 그냥 국민의힘의 간단한 요구 정도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 설왕설래하다가 현재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